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인드 파워 스페셜리스트 수성입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배명숙 대표님인데요. 자동차 1도 모르는데. 1도 모르는데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자본금도 없는데 네.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뭐 모아놨던 자본금이 그때 2,4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그거를 수입해서 그걸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너무 아까워서 못하겠다. 그리고 사실 내가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잘하는 것도 아닌데 더더욱 못하겠다. 그러는데 임신이셨을 때 왔잖아요. 네. 시댁으로 들어갔잖아요. 아, 시댁으로 들어가셨어요?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저기 셋이서 이제 살고 네.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결혼을 했는데 생활비가 안 오잖아요, 남편한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계속 그걸 해야죠, 집에 다녀서. 어디 구매대. 한국에서요? 구매대 막 이런 걸 계속 하고 네네. 또 포장해서 또 한국에서 이제 수입한 물건도 판매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태교를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 태교를 태교가 구매대행으로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구매대행으로 이제 아이가 생기고 집이 없잖아요. 네네. 너무 가진 거 없이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시댁에 임신했으니까 있지만 나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남편도 이제 부담을 느끼고 이제 제품을 하나를 독점 계약을 해서 보내준 게 자동차 휴지였어요. 자동차 휴지. 네, 근데 그 휴지를 꼽으면 그게 뭐 연비도 절약되고 차가 엄청 잘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1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가 엄청난 계약을 따냈으니 저한테 팔으라고 보내준 거예요. 자동차 1도 모르는데. 1도 네. 모르는데 근데 더 중요한 건 자본금도 없는데 네.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뭐 모아놨던 자본금이 그때 2,4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그거를 수입해서 그걸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너무 아까워서 못하겠다. 그리고 사실 내가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잘하는 것도 아닌데 더더욱 못하겠다. 그랬는데 우리는 그러면 뭐 먹고 사니? 일단 자기는 일본에서 사업을 하면서 버텨볼 테니 여기에서 생활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네가 한번 해봐라고 해서 보내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였어. 이거 어떻게 해? 라고 했더니 그거 가지고 그러면 자동차 동호회 그때는 동호회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동호회에 가서 일단 몇 개를 주고 애들한테 제일 이렇게 그 얼리 어답터처럼 막 하고 싶어하는 애한테 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인터넷을 쳤죠. 네. 그랬더니 이제 한강 어디에 그 SM5 그때 제일 핫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다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런 거다 이렇게 하고 얘기를 했더니 진짜 자기네들끼리 막 테스팅을 다 하는 거야. 그러더니 자기네들끼리 난리가 났어. 어디서 사내는 거야. 나한테 사면 된다. 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첫 거래처를 거기서 이제 개인을 뚫고 네. 그리고 나서 너희는 이런 제품들을 어디서 사니? 라고 했더니 자동차 생활 그 자동차에 관련된 튜닝 제품이 나와 있는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 뒷면을 보면 전국에 있는 샵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오디오샵, 자동차 샵, 전기샵 뭐 다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자세히 보면 굵은 선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거기는 대리점이라는 거예요. 돈을 좀 많이 주고 지방마다 좀 자기네가 그 지방에서 굵은 글씨로 표기된 데는 광고도 하고 좀 큰 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전화를 들어야 되겠네요. 네. 전화를 해서 내가 간다. 네. 이런 제품을 가지고 간다. 그냥 전화를 하셨어요. 네. 무작정. 그럼 어떻게 해? 빨리 팔아야 되는데 이거 회사를 해서 돈을 벌어야 진짜 될까? 대단하다. 그러니까 전화해서 그러면 어떻게 뭐 자동차 1도 모르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제가 그 고수부지 가가지고 네. 그 제품 저희 제품 써보고 좋다고 막 얘기해 주셨던 분들한테 네. 좋은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녹취를 하고 또 그분들의 말도 받아 적고 그리고 그 중에서 지금은 베테랑 칼국수 대표님이신데 제 친구예요. 근데 거기서 만났어요. 네. 근데 네. 그분이 그때는 이제 저희 그 개인 고객 말고 샵으로선 첫 고객이셨는데 네. 그 동호회에서 어떻게 소문을 듣고 아셨나 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무실도 없어가지고 우리 집 같은 데다가 사무실 차려놓고 하고 있는데 네.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니 그 제품을 사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대표님한테 대표님 이거 글을 좀 써주세요. 제가 기사를 내야 되겠는데 저보다 제품을 잘하시니까 글을 좀 써주시고 그 관련된 거 사진도 좀 찍어주시고 저를 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너무 어이없이 아니 제가 지금 제품을 사러 온 사람이고 사장님을 저한테 글을 쓰라고 하시고 그걸 심지어 기사를 내신다고 하니 전 전문가도 아니고 근데 제가 보기엔 전문가 같습니다. 그래서 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자기 못한다고 막 얘기를 하시다가 제가 하도 질퍽거리니까 지겨워가지고 이제 자기는 제품을 가져가야 되겠고 질퍽거리니까 이건 해결해주고 나가야 되겠고 그래서 기사를 한번 써주셨는데 그 기사가 이제 더 유명해지고 또 그러면서 이제 그 제품을 안내를 하니까 전화를 했을 때 그럼 뭐 한번 또 지방 분들은 되게 또 마음이 좋으세요. 네. 그래서 그럼 한번 뭐 지나는 길에 들리세요. 예, 지금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 거죠. 와, 진짜 적극적인 액션. 네. 그냥 목표를 정하기만 한 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고 그리고
전화 무턱대고 하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이제 전화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전화하고 근데 거기에서 그래도 어떤 한 사람의 그걸 받아서 아니 모르니까 네, 너무 네. 절실했어요. 그렇죠. 절실을 하니까 그걸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연결된 사람들을 또 찾아가고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인 액션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내려가서 이제 제가 이제 딱 내려가서 물건을 보여드리면 저는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이라 이 물건을 수입해서 이렇게 유통을 하려면 유통의 흐름의 결제가 60일 결제래요. 네. 저도 몰랐어요. 네. 자동차 업계가 그렇대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근데 6개월을 도면 제가 그 다음 물건 사올 돈이 없어요. 그래서 대표님한테 말씀드렸죠. 네, 네. 진실하게. 저는 28살이고 이거를 좋은 제품인 거는 여러분들 때문에 알게 됐고 근데 돈이 없고 이거를 지금 현금을 주시면 여기다 내려드리고 현금이 없으시면 옆 가게로 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대표님한테 드려야 될 것 같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대표님이 더 잘 파실 것 같고 갑자기 보니까 붉은 글씨로 되는 거 보니까 여기 매출도 상당할 것 같고 전문가이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여기 모험가 끌려서 첫 번째로 들어왔으니까 대표님이 해주셔야 될 것 같다. 안 그러면 전 옆 가게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랬더니 이제 그때 장갑을 딱 벗으시면서 와이프한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사모님들한테 전화하셔서 입금 빨리 하라고. 그래서 입금을 받고 제품을 내려드렸어요. 근데 이게 되게 포인트인 게 저는 그때 너무 돈이 없어서 절실해서 이걸 미술을 드리면 미술 회수하기도 힘들고 돈이 안 돌면 사업을 돌릴 수가 없으니까 그쵸. 간절하게 부탁을 드렸는데 이분이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해주시다 보니까 결제가 항상 성금을 받고 보내는 체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완전 바꾸신 거네요. 그쵸. 그러니까 네. 일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납품해놓고 그 납품한 대금을 받으러 또 일을 하러 가는 일을 만드는 건데 그쵸. 이 일을 안 만든 거죠. 그래서 저는 절대로 제가 환경도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돈을 번다 하더라도 비즈니스를 깔끔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더 다른 거에 휘둘리거나 그 일을 신경을 쓰는 걸로 인해서 새로운 일이나 더 적극적인 일, 발전적인 일을 못하는 일은 아예 안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죠. 네. 제가 들으면서 느낀 부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그 업계의 룰을 따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룰을 따라가고 이게 변할 수 없다라는 그 생각하에 내가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도 거기에 맞추려고 그쵸. 하다 보면 계속 악순환이 되는데 계속 끌려가는 네. 근데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니까 먼저 부탁을 진심으로 드려본 거죠. 근데 그게 선순환이 돼서 사실은 내가 그 환경을 바꾸게 되신 케이스네요. 네. 저는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른 분들이 다 수긍을 못해서 회사가 망하더라고요. 들으면서 느낀 게 이게 그냥 무턱대고 목표에 꽂혀서 상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액션이지만 그 액션을 정말 내가 간절함을 가지고 그걸 목표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맞는 사람을 만났을 때도 이 사람을 대하는 그 방식이 좀 달라야 되겠다. 그 방식 무조건 그냥 들이대가 아니라 진짜 진정성을 가지고 이게 진심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 진심이 통하는 돈이 없으니까 여기서 성금 안 주시면 그 다음에 이게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돈이 있었으면 그렇게 사업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업은 자본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자본이 있으면 되게 좋겠지만 그 자본이 오히려 더 자기의 느슨함 그리고 이 정비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그 느슨함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또 되게 절박하거나 자본이 없거나 막 그런 열악한 환경이 오히려 더 자기를 막 저기 할 수 있는 내 안에 몰랐던 능력이 어. 끌어나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자동차에 대해서 1도 몰랐는데 하게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모든 일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잘하는 사람들 사이에 가면 해답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목표를 정하고 그 분야에 있는 베스트 잘하는 사람한테 묻고 물을 건 묻고 거기에 맞춰서 액션을 하고 네. 법칙입니다. 그 법칙을 이제 간절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몰랐지만 그쵸, 그때는 몰랐어요. 몰랐지만 이게 이제 나중에 보면 나중에 이게 다 알았죠. 정리가 한 되는 거죠. 10년 지나서 그때 어려서 무식하고 용감해서 했구나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었는데 그런 절박함과 또 그 절박함이 모든 시스템을 또 만들어주는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맞습니다. 네, 이 기회를 빌어서 김성 대표님 감사합니다.
아니 어떤 대표님? 그때 처음에 응. 와주셔가지고 응. 첫 고객이 돼주시고 이름이 기사 뭐예요, 다 다시? 써주시고 응. 김은성 대표님. 김은성 대표님. 네, 김은성 대표님. 그러니까 이 책 쓰면서 뒤에다가 감사하다고는 썼는데 네. 사실 5년 정도 저희 고객사로 계시다가 5년 지나서 친구가 돼서 와. 지금 그러니까 20대에 만나서 지금 40대까지 친구죠. 너무너무 좋은 얼마 전에 관계네. 생일 파티도 해줬어요. 그러셨어요. 생각해보니 되게 감사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절박해서 난 내 것만 하느라고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음. 다 그걸 해주셨던 분들이 음. 덕분에 이렇게 성장하고 네. 또 발전하고 그래서 저도 네. 스타트업들한테 많이 코칭도 해주고 많이 공유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네. 제가 항상 이제 저희 마인드 파워 채널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면 참 내 뜻대로 되면 좋겠지만 이제 가끔 내가 원하는 상태에 가기 위해서 어떤 레슨이 필요한데 그 레슨이 그냥 오진 않고 항상 아픔으로 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앤다운이 있는데 이제 다운을 딱 쳤을 때 이제 막 잘 나가다가 다운을 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고 그리고 다운이 됐을 때 너무 오랫동안 거기에 정체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대표님께서도 분명히 그러니까 되게 좋은 이렇게 지금 들어보면 정말 적극적이고 이렇게 열심히 사셨는데 분명히 이런 다운이 있으셨을 때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때 어떤 대표님만의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극복할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이 있으신가요? 저는 제가 이제 아까 사업을 매각하고 재무 컨설팅 일을 시작을 했어요. 네. 어떻게 보면 보험회사인데 네. 그 보험회사를 개인이 아니라 기업에 이제 기업 전문 보험만 하는 거죠. 기업은 전문. 아무래도 건물이라든지 차량, 뭐 직원 관리할 게 너무 많고 놓쳐선 또 안 되는 상황이니까 리스크 관리 같은 거 그 리스크 관리 전문적으로 해서 이제 머니 셰프를 만들기 직전에 얘기해요. 네네네. 근데 보험 일을 시작했는데 머니 셰프라는 브랜드가 없었을 때 근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이건 보험 영업이잖아요. 그러면 인사만 나누면 벌써 사람 표정이 이제 싸해지는 거죠. 그리고 안 좋아하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기업인이 많이 모이는 플랫폼에 가서도 제 업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고 그냥 무료 봉사만 한 3년을 했던 것 같아요. 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보험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그냥 금융회사 다닙니다라고 하고 보험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지 못하면서 그냥 그 플랫폼에서 있는 행사에 이제 허드렛 일이죠, 거의. 그냥 하셨어요? 네, 그냥 했어요. 왜냐면 이제 사무차장을 맡게 되면 연락도 해야 되고 뭐 행사 진행도 해야 되고 행사를 하게 되면 이제 스폰도 해달라고 회장님들한테 막 전화도 돌리고 오시면 이제 회장님들 막 이제 의전도 해드리고 뭐 이런 모든 일들을 하는데 사실은 그 일도 하면서 되게 즐거웠어요. 왜냐면 매일 볼 수 없는 회장님들을 한 1000여 명 가까이 만나니까 리더분들을 이름도 막 외우고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영업도 실질적으로 하지 않고 이제 하다가 오해가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이 연루가 돼서 제가 어쨌든 그 플랫폼에서 그 활동을 못하게 돼버리고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이제 사업이 망하고 금융 빚을 갚아주고 나니까 이제 현금이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아이는 계속 크고 있고 근데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제가 돈을 많이 못 벌었었어도 그렇게 사람들한테 눌려서 막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80%가 그 기업인들이 내 인맥의 전부인데 그 플랫폼을 못 가게 됐을 때는 그냥 사회적으로 불구가 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그때 밖에 나가기도 수치스럽고 그래서 집에서 누운 채로만 생활을 한 게 한 2달을 그렇게 누워 있었나 봐요. 가족들은 그걸 지켜보니까 더 환장하겠는 거잖아요. 맨날 열심히 다니던 그래서 사람이 맨날 막 좋아가지고 막 이러고 다니던 애가 거의 시체처럼 누워있고 어떤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뭐 진짜 화장실은 한두 번 갔다 올까 미동 자체를 안 하니까 이제 공포스럽잖아요. 그리고 출근을 하면서도 남편은 이제 그때 사업이 안 좋아져서 이제 직장을 구해서 나가는데 나가면서도 와이프가 그러니까 애도 걱정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 상태로 우리 남편이 많이 노력을 했죠. 뭐
저녁에 퇴근하고 와서 잠깐 여기 앞에 여기 문만 열면 이제 공원인데 그 공원만 살짝 돌아볼까? 이제 별의별 얘기 다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 찬 공기라도 한번 마시면 얘가 조금 이제 이렇게 뭐 활력이 돌면 뭐라도 좀 먹여볼까? 막 이런 아주 바닥에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생활을 계속적으로 하다가 우연치 않게 그때 이제 그 아무것도 주변에서 도와줄 사람도 없고 누구한테 말하기도 싫고 이런 상황인데 핸드폰에서 그 유튜브 채널에서 그 김창욱 교수님이 그 강의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위로해주는. 근데 그걸 듣는데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너무 위로가 갑자기 되면서, 왜냐면 나한테 공감해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연동성으로 계속 뜨는 것들을 계속 그날 나를 새서 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정목수님 것도 보고, 이제 정목수님이 이제 호흡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호흡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살기가 싫으니까, 의지가 없고 하니까. 근데 그 호흡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그런 관련된 것들을 들으면서 조금씩 이제 위로가 되고 눈물을 쏟고 나서 보니까 아, 이제 시체처럼 누워있지는 말자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걸 하나씩 따라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좋은 방법들은 너무나 많아요. 네. 그리고 머릿속에서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그래 오늘까지만 누워있고 내일은 일어나자 막 이런 생각도 드는데 못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런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걸 하나씩 하면서 이제 답답한 마음에 점집을 저기 점집 얘기하시니까 왕십리의 그분이 생각나는 그분 아닌가 막 하면서 갑자기 띵 하고. 아니 사람이 답답하고 힘들면 아, 그럼요. 숨 못 쉬게 누워있다가 그치, 이제 유튜브 보고 위로를 받고 조금 일어나서 보니까 그러면 이제 내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좀 잘하신다는 분을 이제 물어서 갔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고민하는 게 뭐냐? 내가 하고 싶지 않다. 아니면 이혼하고 나라도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근데 다 좋은데 너는 어떻게 그래? 이혼하고 어디로 가서 살 수 있을지언정 네 남편이 여자가 없다. 그리고 가장 이제 거기서는 근데 별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거기서 별로 흔들리지 않아. 와닿지가 않는 거야. 네. 근데 제가 그래서 어떻게 지금 죽을 팔자인가요? 뭐 이혼을 팔자인가요? 어떻게 팔자인가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 다음으로 너한테 자식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딸이잖니? 근데 그 딸이 네가 이혼을 하든 죽든 네가 네 생을 바꿔버리는 순간 그 아이의 인생은 이제 없대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나도 엄마의 마음이. 나도 6학년 때 우리 아빠, 엄마가 그렇게 되셨을 때 내 미래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왔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식한테 절대 그걸 남겨주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여태까지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내가 우리 아이를 낳았을 때 딱 처음 생각이 내가 하고 싶었던 결혼식 있잖아요. 여자로서. 근데 그 결혼식을 우리 딸한테 해주겠다라고 내가 마음을 먹었는데 지금 이렇게 사회적으로 무너지고 돈이 없다고 해서 내가 내 생명까지 끊어가면서 이렇게 와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갑자기 정신이 확 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에너지를 바꿔야 되겠다.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그게 너무 내 자식 얘기를 하는 순간 확 돌아섰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때 에너지를 내가 스스로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엄마의 사랑은 정말 어메이징하네요. 이게 어떤 누군가가 나한테 안 좋은 얘기를 했어.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 생각을 하면 모두가 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나를 보나? 라는 생각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다시 생각을 바꿔서 그 사람들이 안 중요하잖아.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말을 듣고 내 인생과 우리 가족의 모든 인생을 바꿀 말도 안 되는 짓을 했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다시 싹 마음을 바꾸고 이제 그러면 내가 이 정도의 용기, 내가 죽으려고 했던 용기, 내가 뭐 이혼하려고 했던 용기, 모든 이 현실이 싫어서 탈피하고자 했던 것 또한 용기인데 이거를 그럼 남은 생을 우리 딸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하고 마음을 바꿨죠. 그래서 저는 약간 마음속에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여자고 딸이기 때문에 되게 환상적인 삶을 살 거라는 그 여자들이 항상 꿈꾸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게 된 순간 내가 6학년 때였는데 쉰데란가요?
50대에서 신데렐라를 하려면 네, 그때 이제 확 마음을 바뀌면서 그때부터 더 내 딸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네, 근데 너무 감사하게 우리 아이는 얼마 전에 알았는데 전혀 몰랐대요. 엄마 아빠가 힘들고 사업이 뭐 이랬고 그런 모습을 이렇게 안 보여주려고 노력하신 거죠. 정말 현명한 엄마. 그리고 엄마의 사랑은 이렇게 끊임이 없네요. 정말. 근데 하여튼 그 딸이 지금은 저를 많이 이제 케어해주고 제가 따님을 뵌 적이 있는데요. 이름이 은미죠. 네, 은미가 바다라는 뜻인가요? 진짜 바다와 같이 이 의미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바다와 같이 굉장히 깊고요. 되게 넓어요. 그래서 안 그러면 이 엄마를 품을 수가 없어. 그 어려운 이게 전문 용어로는 두려움의 장벽이라고 하는 딱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옴짝달싹을 못 하는데 그걸 넘었던 게 사실 사랑이었네요. 엄마의 사랑. 그때 이후로 이제 에너지가 바뀌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셨을 것 같아요. 그쵸. 이제 웬만한 그런 거에는 이제 흔들리지 않고 나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우리 아이를 위해 이렇게 살아야지. 사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되게 남들을 의식하면서 살았던 부분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네,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는 시간 갖고 자기 자신이 제일 귀하고 소중하고 이런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뭐 극단적인 생각을 한다던가 쓸데없는 걸로 너무 몰입해서 생각해서 막 자기 안에 고립되는 네, 그런 거에서는 에너지를 바꾸셔야 됩니다. 네. 최근에 또 책을 출간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색깔이랑 참 잘 어울리네요. 그래요? 제가 정말로 이 색깔을 좋아하거든요. 딱 본 순간 이 컬러가 이렇게 확 들어왔는데 또 김남두 교수님 추천 도서 트렌드 코리아 김남두 교수님 추천 도서로도 돼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요. 그 거리에서 비즈니스를 배우다 한남 편이에요. 이 책과 이 책의 이제 공백이 있고 좀 내용도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분명히 그동안에 여러 가지 아픔들이나 아니면 비즈니스 경험이나 수많은 것들이 녹아져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이걸 읽으면 뭐가 좀 달라질까요? 저는 사실 제가 살면서 인생에서 제일 가치 있는 게 제가 하는 경험과 제가 나누는 공유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가 많은 돈을 들이고 시간을 투자해서 기업 대표님들의 시각을 배우고 싶어서 대표님들이 해외 연수를 가실 때마다 저도 막 따라가고 또 어느 순간 제가 그런 거 리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중앙대학교에서 그런 것도 진행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해외를 다닐 때는 해외를 꼭 나가야 그걸 볼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한남동에 그게 다 큐레이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나가는 것도 물론 기분 전환 상황도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 중에 뭐 기획하시는 분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마케팅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본 시각을 좀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리에서 비즈니스를 배우다. 그러니까 굳이 먼 곳을 가지 않아도 내 동네에서도 이 책을 읽고 나면 내 동네에서 카페를 보는 것들이 달라지죠. 서점을 보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비즈니스적인 내구조들이 읽히는 거죠. 오너의 입장에서 모든 것들이 읽혀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책은 두 가지의 시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먹고 마시고 놀면서 본인이 소비자 관점에서 즐겨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거를 사업자 관점에서 소비자가 뭘 좋아하는지 본인이 즐겨봤잖아요. 그럼 그걸 구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그런 부분들이 한남동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는 거지만 결국에는 내 가까운 동네에서도 그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시각의 변화를 얻으실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가장 좋은 책이에요. 제가 사실 첫 번째 책을 쓸 때는 제가 사람 원학 없이 살다 보니까 사람들로 인해서 만나서 변화하고 그분들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제가 성장하고 그런 부분들을 쓰면서 비즈니스를 했던 그런 사항들을 썼고요. 이건 이제 완전히 그냥 그 비즈니스로 바로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놀면서 비즈니스하는 관점에 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사진도 다 사진으로 되어 있어서 보기도 되게 편하시고요. 보시다 보면 가고 싶은 생각이 막 드실 거예요. 이거 들고 이제 한남동을 좀 돌아다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먼저 읽어보시고 자기가 좋아하시는 장소에 가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소에서 이걸 다시 읽어보시면 저보다 더 인사이트가
그러니까 폭발하실 수 보이는 있을 것이 거예요. 달라질 것이죠. 예전에는 그냥 모르고 지나갔었다면 이게 보이는 관점이 좀 달라지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이 투어를 해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그래서 네. 제가 사실은 네. 모든 분들한테 공유하는 차원에서 책을 썼는데 네. 이 책을 보시고 아 나는 이걸 컨설팅을 받고 싶고 나는 실질적으로 기업인들하고 함께 네. 가면서 다른 기업인들의 또 시각을 느끼고 싶다라고 네네. 하시면 네. 제가 또 그 구성을 맞춰서 코칭을 현장의 트립 형태로 또 진행을 해드려요. 아, 그런 건 정보는 어디 가서 볼 수가 있나요? 그거는 이제 플러스 친구에서 네. 액티비티 비즈니스. 아, 네. 그러면 제가 링크를 이따 나중에 여쭤봐서 밑에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배명숙 대표님 이렇게 맨 처음에 처음 뵀을 때는요, 저희가 서로 다 이렇게 차가워 보이고 저도 만만치 않게 조 대표님 너무 무서워. 네, 서로 무섭다고 느끼면서 서로 차갑다고 느끼면서 이렇게 느꼈는데 왜냐면 이렇게, 너무 다 ፐ펙하게 잘하고 너무 파워풀하고 에너지가 팍 쏟으니까 내가 다가가기가 좀 네. 그런 거예요. 저는 대표님이 그렇죠. 근데 그걸 한 3년 지나고 나서 어느 날 서로의 이미지가 같았구나 이러면서 네, 뭐 허당이라고요. 저는 이렇게 들으면서 되게 많이 배웠고 마음셋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 그릇이 되셨고, 그리고 또 지금 엄청난 또 사업을 또 이끌고 계시고, 여기 사무실인데요. 사무실 몇 평인지는 좀 잘 모르는데 무지하게 큽니다. 네, 양재동이에요. 오늘 대화 속에서 저희 마인드파워 채널 패밀리 분들께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떤 극복한 방법도 있지만 내가 타지에 가서 어떻게 또 살아남고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접근해서 그걸 또 성공을 이끌어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배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니 저는 네. 정말 네. 왜 아침마다 항상 네. 조 대표님 음성으로 저희가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네. 알고 있었는데 네. 아까 딱 오프닝 하시는데 네. 이거다 이런 여기 출연할 수 있어서 네. 너무 네. 영광이었고 네. 또 저희 둘만의 좋은 시간을 같이 또 네. 공유하면서 네. 같이 보시는 분들하고 네. 네, 함께 성장할 수 있고 네. 더 좋은 마인드 파워를 네. 만드시길 바라고요. 네. 분명히 좋은 결과는 있으실 거예요. 네네. 귀한 시간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진짜 파워풀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